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런 드론이나 헬리콥터 같은 회전익들의 추력을 얻어내는 거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결과를 얻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CS를 켜주시고 플루이드 플로우 플루언트를 이렇게 끌어와 주시고 이제 제가 같이 나눠드린 파일을 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포트 브라우저 그리고 프로펠러 2 IGS 파일을 열어주십니다. 그 후에 우클릭을 하셔서 디자인 모델러로 들어가 주십니다. 이게 저도 이제 유튜브에서 보고 외국 유튜버가 이제 올린 거를 따라서 해본 결과여가지고 이제 중간중간 저도 모르는 기능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알려드리고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켜주신 다음에 제너레이트를 통해서 켜주시고 이제 유닛은 밀리미터로 바꿔주십니다. 그 후에 이런 프로펠러를 해석할 때는 이 프로펠러를 감싸는 프로펠러가 회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하나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프로펠러가 속해 있는 그것보다 더 큰 공간을 만들어주는 걸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에이트가 아니라 컨셉 툴에서 엔클로저를 켜주시고 여기서 쉐입은 실린더 그리고 쿠션은 자동 유니폼하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제 이 날개가 Y축 기준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Y축 기준으로 해주시고 제너레이트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은 이 프로펠러를 감싸는 이러한 원통이 생기죠. 그리고 또 똑같이 하나 더 만들어 주시고 이번에는 박스로 크기는 400, 700, 400, 400, 1500, 400 이렇게 해주셔서 큼직큼직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후에는 불린이라는 기능을 쓸 건데요. 그래서 subtract 그 후에 제가 알기로는 이 불린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해석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해석을 하면은 이 세 개를 각각 다 메쉬를 짜는 걸로 진행이 될 텐데 합쳐질 부분은 합쳐주고 따로 만들 부분은 따로 만드는 걸로 아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툴은 이제 자를 거 타겟은 큰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툴은 이제 작은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큰 범위로 이 원통을 어플라이 시켜주시고 툴은 이제 어떤 걸로 자를 거냐 이걸로 자를 거기 때문에 이렇게 툴은 이 프로펠러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린을 제너레이트 해주시고 이게 제너레이트 하시면은 이제 맨 처음에 보셨겠지만 파츠 3개 바디 3개였던 게 이제 하나의 바디로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의 이름을 세팅 도메인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린을 하나 더 만들어 주셔서 불린에서 이번에도 큰 타겟을 스태틱 도메인 툴은 로테이팅 도메인이라고 하십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툴바디를 남길 거냐 안 남길 거냐 해서 두 번째 거는 yes로 해주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 두 개의 바디가 만들어지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밖으로 나오셔가지고 꺼지면은 메쉬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메쉬가 켜지면은 메쉬에서 우클릭을 하셔서 사이징을 눌러주십니다. 지오메트리에서는 일단 얘네를 없애시고 얘네 전체에 대해서 박스 셀렉트를 해주시고 드래그를 해주시고 어플라이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엘리멘트 사이징을 기본 지금 디폴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80mm 그리고 맥스 사이즈도 80 페이스 메싱 같은 경우에는 40mm로 바꿔주시고 제너레이트 메시를 해주십니다. 뭐 더 이제 정확한 결과를 얻고 싶으시면 이제 더 작게 해도 되겠지만 이 정도로도 이제 결과가 충분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 후에는 싱글로 바꿔주시고 위에 거의 이름을 인렛 해주시고 밑에를 아울렛 그리고 얘네를 하이드 시켜주시고 이번에는 얘네 위에 두 개를 하이드 페이스 해주십니다. 아직 밑에 하나 더 남아있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하이드 페이스 그리고 얘네 전체를 다시 또 박스 셀렉트 해주셔가지고 네임드 셀렉션 프로펠러라고 설정을 해주십니다. 얘는 다시 또 show our body를 하시면은 인렛 아울렛 그리고 안에 프로펠러까지 보이게 됩니다. 네임드 셀렉션 하신 다음에 다시 메쉬에서 업데이트를 한번 해주시고 업데이트가 됐으니까 다시 나가주시면은 이제 셋업에서 본인의 CPU에 맞는 성능을 이렇게 저는 6코어이기 때문에 이걸 넣어주시고 본인의 코어 수를 넣어주신 다음에 스타트를 눌러주십니다. 이제 셋업에서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니셜 컨디션이나 바운더리 컨디션 뭐 등등 다른 설정들을 넣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진행하시면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켜지면은 메쉬 체크를 해주시고 끝이 났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프로펠러는 계속 회전하고 그러기 때문에 정상 상태의 유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트랜지언트로 바꿔주시고 그래비티는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죠. 마이너스 9.81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스커스에서 K 입실론 릴라이저블 그리고 두 번째 거를 클릭을 해주십니다. 그 외 플루이드 같은 경우에는 에어로 설정되어 있는 걸 보시고 솔리드는 외벽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기본적인 알루미늄으로 설정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후에는 아까 저희가 이제 로테이팅 도메인이랑 스테릭 도메인을 넣었었는데 이 로테이팅 도메인에서 이제 이 얘네들이
메시 자체가 움직이는 모션을 주어서 얘네 상태를 바꿀 거기 때문에 메시 모션을 넣으시고, 이 로테이션 액시스를 Y축 기준으로 회전을 할 거기 때문에 Y축에 1을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프로펠러의 회전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실제로 사용했던 프로펠러랑 모터를 가지고 설명을 대략 드리도록 할게요. 모터 스펙을 보시면은 저희가 사용한 모터는 이제 BLDC 모터라는 건데, 얘네 위에 있는 DC 모터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부분이 돌아가면서 바퀴를 돌리거나 그렇잖아요. 근데 이 BLDC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이 뚜껑 부분이 같이 돌아가면서 여기에 프로펠러를 다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 스펙을 보시면은 KV라는 값이 많이 쓰여 있을 텐데, KV라는 값이 1V당 몇 회전을 하는지에 대한 스펙이기 때문에 1100kV라는 경우에는 1V당 1100 RP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했던 배터리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 1셀에 이제 1100kV에다가 1셀에 3.7V거든요. 거기다가 4셀짜리 배터리를 사용했기 때문에 대략 한 16,000 RPM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초당 거의 270회전을 하는, 초당 270회전을 하는 프로펠러 모터를 가지고 실험을 했었어요. 이 값을 여기다 넣어주시면은, 여기다 RPM으로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RPM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왼쪽에 유닛을 누르시고 앵귤러 벨로시티에서 얘를 RPM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라디안 퍼 세크였던 게 RPM으로 바뀌게 됩니다. 꺼주시고 여기다가 16,000 RPM을 넣어주시고 어플라이를 시켜줍니다. 설정이 됐으니까 스태틱 도메인에서 두 번 클릭을 하시지 마시고 셀존 컨디션을 두 번 클릭하시고 스태틱 도메인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를 체크를 해주십니다. 그 후에는 이제 인렛에 대한 설정을 넣어 주셔야 되고, 인렛은 이제 바람이 크게 불지 않은 상황에서의 프로펠러 자체만의 추력을 계산할 거기 때문에 그냥 거의 바람이 안 분다 생각한 0.1m/s를 넣어주시고 어플라이를 시켜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을 두 번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바운더리 컨디션 넣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쭉 나오게 되는데, 프로펠러 같은 경우는 타입이 월로 돼 있으면 되고, 인렛 같은 경우에는 인렛이기 때문에 벨로시티 인렛, 아마 아울렛의 경우에는 프레셔 아울렛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프레셔 아울렛이라고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솔루션에서 리포트를 두 번 클릭을 하시고, 이제 저희가 추력을 알아볼 거기 때문에 폴스 리포트에서 폴스를 넣어주십니다. 그 후에는 프로펠러가 Y축으로 얼마나 힘을 받는지를 알아볼 거기 때문에 010을 넣어주시고, 이제 계산이 진행됨에 따라서 결과를 지속적으로 볼 거기 때문에 얘네 세 개를 체크해 주시고 OK를 눌러 주십니다. 꺼주시고 calculation activities에서 create solution data export를 눌러주시고, 저희가 계산을 CFD 유체 해석을 할 거기 때문에 CFD가 들어간 걸 클릭을 해주시고 위에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마 이렇게 드래그 해도 되고,
맨 위에 거 하나 클릭하시고 Shift 하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임스텝은 10회로 하도록 할게요. 그 후에는 이니셜라이제이션에서 이 컴퓨터가 알아서 초기 상태를 정해줄 수 있도록 하이브리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고 이니셜라이즈를 눌러줍니다. 자동으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했고 런 칼큘레이션에서 타임스텝은 0.05초 그리고 이터레이션은 20 그리고 타임스텝은 15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15의 타임스텝을 지나면은 스텝 사이즈가 이제 0.05초이기 때문에 0.75초 후에 결과를 저희한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0.75초면 되게 짧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얘를 그래서 제가 100을 넣고 5초 후에 결과를 보거나 200을 넣고 10초 후에 결과를 보거나 이렇게 많이 해봤었는데 결국에는 1초도 안 되는 시간 만에 이 결과 값이 수렴을 해서 계속 같은 추력을 내는 거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계산 시간을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스텝 사이즈 타임 스텝의 수를 작게 줄여서 결과를 빨리 얻을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넣었나? 솔루션에? 솔루션에 넣었으니까 이제 calculate를 해볼게요. 그래서 인시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실제 실험이랑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비교하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실제로 했던 실험 결과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이 결과값이랑 비교하실 수 있도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류가 계속 떠가지고 좀 고생을 했는데 오류를 이제 해결한 것 같아서 다시 또 녹화를 시작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대략 한 0.5초 또 안 되는 시간 만에 이렇게 출력값이 수렴하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타임스텝이 굳이 크지 않아도 제가 지금 타임스텝의 15번만 돌렸는데도 대략 한 2분, 3분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만약 이게 100번을 반복한다고 치면은 뭐 여기서 한 6배 더 많은 한 20분이 걸리든 30분이 걸리든 그러겠죠. 근데 결과는 대략 한 이 정도 몇 뉴턴 부분인지 확인하려면은 리폴트에서 폴스를 2번 클릭을 해주시고 Y축 방향으로 얘네들 전체를 이제 프린트 시켜보시면은 대략 한 24뉴턴이라고 하네요. 이게 또 제가 중간에 또 바꾼 게 하나가 이것도 대략 한 15,000 RPM으로 바꿨었고요. 이제 이게 오류가 왜 생기나 보니까 이제 오류가 생기는 과정을 이제 체크 케이스에서 보니까 이제 메쉬 퀄리티를 좀 높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쉬 퀄리티를 어떻게 높일까 하고 다시 메쉬를 들어가서 아까 대략 한 80mm로 했던 거를 50mm로 줄이고 40mm로 했던 거를 25mm로 줄이다 보니까 얘네가 다시 그제서 이제 제가 원래 이제 수업 준비할
할 때 혼자 했었던 그런 결과값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메시 크기가 너무 크게 형성되다 보니까 중간에서 오류가 나서 이제 계산 결과값이 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류가 발생을 한다면은 이 값을 좀 바꿔서 다시 계산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보여드리고자 한 거는 지금 결과값이 24.7N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대략 한 지금 얘 크기가 디자인 모델로 들어가서 보시면은 대략 여기에 사용된 프로펠러의 크기가 여기에 보시면은 대략 한 30cm가 안 되는 그런 크기인 걸 보실 수 있죠. 보시면은 1인치가 2.54cm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사용했던 프로펠러의 크기는 11인치짜리 프로펠러였고, 모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1100kV짜리 모터였기 때문에 이 스펙 값을 다 넣어서 했던 실험 결과를 직접 보여드리자면은, 이게 저희 그 레드에서 작년부터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 중 하나인데, 실제 저희가 사용했던 프로펠러, 여기 해석에 사용된 프로펠러랑 이제 RPM 값을 똑같이 넣은 그런 프로펠러예요. 그래서 프로펠러가 지금 보시면은 2.38kg의 힘을 내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시죠. 대략 한 2.3kg까지 떨어지긴 하는데, 결과값을 보시면은 아까 24N 이랑 거의 비슷한 값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대략 한 0.1kg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정도는 오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애니메이션 쪽으로 보기 위해서는 나가주시고, 또 나갈게요. 리절트를 들어가셔서 스트림라인, 여기 있는 스트림라인을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도메인은 얼 도메인, 그리고 인렛에서부터 물이 인렛에서부터 들어간다고 하시고 어플라이를 시켜주시면은 되게 이게 뭐지 싶게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의 개수를 늘려서 다시 어플라이를 시키시면은 대략 어떤 느낌인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좀 더 크기를 늘려보자면은 이렇게 느낌이 오시나요? 이 프로펠러를 기준으로 이 바람이 이쪽 방향으로 쏴져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했던 실험이랑 같은 방향으로 보여드리자면은 이 무게 저울을 누르는 방향으로 이제 이 바람의 방향이 이쪽이니까 추력의 힘은 아래로 받겠죠. 그래서 그쪽 바람의 방향과 반대인 아래쪽 방향으로 추력을 내는 그런 상태임을 똑같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애니메이션으로 또 보자면은 애니메이션을 클릭해 주시고 스트림라인을 누르십니다. 그 뒤에 대략 한 이 정도로 두시고
저장을 시키시면은 너무 빠르다. 여기 있던 이 공기 입자들이 빨려 들어가서 위로 쏴지는 게 보이시나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인렛이 이 위쪽에 있기 때문에 이 공기가 여기 옆으로 빠져나온 공기들이 위로 나올 텐데, 이게 나중에 해석을 하실 때 오류가 지금 계속 나는데, 이 인렛의 방향이랑 프로펠러의 추력 방향이 같을 때는, 이것도 미리 다 찍어 놨었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방향을 보실 수 있으시고, 방향이 다를 때는 지금 상황이랑 똑같은데 이렇게 똑같이 바람이 주변에 있는 공기가 밑으로 나가지는 그런 상황임을 보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 결과가 나오고, 이 결과 값은 아까 보셨다시피 실제 실험 결과 값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꽤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니메이션이 나오는 창을 캡처를 하셔서 숙제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좀 오류가 많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 테니까 되는 데까지만 먼저 진행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